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백광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5,580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비중은 10%요. 10%, 5,580원, 백광 소재. 어이구, 이거 좀 손실 보고 계신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저번 주 수요일 정도한 것 같아요. 한 그러시구나. 일주일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요즘 또 눌리는 그런 구간이라서 고민 되시겠네요. 들고 갈까? 요거 고민 되세요? 네, 근데 계속 갈 것 같기는 한데 고민이 예. 되긴 되네요. 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추가 매수도 혹시 고민하고 계세요?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이 제 나름대로는 커서 더 할 생각은 없고요. 10%, 그냥 예, 제가 예. 매수한 금액만 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정호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들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전종원 전문가입니다. 예. 그 백광 소재가 일단은 그 최근에 그 급등을 한번 했죠. 혹시 예.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어요? 그냥 제 톡에 올려놓고 있다가요. 예, 예. 그냥 많이 금액도 올라가고 급등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방역이 오래 갈 것 같아서 뭐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좀 물렸네요. 예. 그러니까 요 종목은 기본적으로 테마가 엮여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 돼지 열병인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피해 사례가 나왔었고 북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이제 피해 사례가 나온 건 아직 없죠. 방역 단체에서 열심히 이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방역 활동에 쓰이는 이제 생석회 관련된 부분에 이제 소재를 그 생산하는 업체인데 테마주는 일단은 한번 이제 이슈가 되면은 한번 상승을 했을 때 따라가면 좋은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피해 사례가 적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는데 조정 시에 일단은 꼭 들어가면은 물리게 되더라고요. 예. 한번 이제 반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싼 값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려가지고 이제 쭉 하고 이제 빠지는 거죠. 지금 이슈화된 거는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병된 건 없는데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피해 사례가 나온다는 그런 뉴스가 나면은 한 번 정도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피해 사례가 나온 게 없죠. 요거는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6월 10일 날 6,120원에 이제 그 1차 고점을 찍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5,800원 라인대에서 이제 2차 고점을 찍은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쌍봉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봤을 때는 쌍봉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꺾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그 기술적인 그 차트 분석상 2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양봉이 하나 지금 뜨고 있죠. 그러면은 최근에 저점인 4,210원 라인대가 만약에 이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오늘 첫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가상 양봉이 나온다는 흐름을 가정했을 때 반등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반등이 일어났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5,000원 라인대까지는. 근데 여기에서는 한번 좀 털고 나오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이거는 피해 사례가 나오진 않아도 계속 방역은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는 건가요? 그냥 테마주라서 꺾이면 끝인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테마주 형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방역은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피해 사례가 나오면은 그거 관련돼서 동반해서 2차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우선은 네. 예, 반등을 했을 때는 일단은 회원님께서 이제 그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고점에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네. 1차적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만약에 그 이 종목을 노리신다고 하면은 다시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 또는 네. 털고 나오자 일단은 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네. 현 상황에서 이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네. 궁금한 부분 다 해소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에 매수한 따라서 또 금액까지- 불안하시면 연락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통해서 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뉴프라이드요. 뉴프라이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800원에 예? 60%요. 어머나 어떡해. 이 그러니까. 비중도 많은데 이게 반토막도 안 그러니까요.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네. 궁금하실까요? 지쳤는데 이게 언제쯤 반등이 될런지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예. 그러면서도 세월도 많이 갔는데 그래서 좀 올라올까 하고 샀는데 거기서 또 덮더라고요. 그러게 주가 보니까 제가 속상하네요. 알겠습니다.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되게 활기차시네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서 좋은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제가 좋은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너무 솔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은 솔직히 이건 테마성 종목이고 이런 테마가 부각이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 마리화나 그러니까 의료용 대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체에 대한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이제 이 종목이 크게 뛰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기대감이 결국에는 실적과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 테마가 안 죽고 살아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에 대한 반영이 꼭 있어야지 종목이 꼭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테마가 뜨게 되면 대부분 10개 기업 중에서 9개 기업은 실적에 대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본전까지 다 내려오게 됩니다. 바닥까지. 그래서 뉴프라이드가 바닥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재무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기대감은 좋은데 실적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도 크고요. 워낙 유보율은 되게 높아요. 유보율만 볼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한 3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 보시게 되시면 유상증자를 했다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저도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 자체 내에서 떨어질 폭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전 저점 자체가 약 한 1,170원 정도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1,170원 정도, 1,200원 부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최근 흐름 보시게 되시면 첫 반등인 5월 29일 날 9% 정도 올랐던 흐름은 있고요. 그 이후에도 반등이 나오는 폭이 사실상 9%보다 많아지게 되면 주가 자체가 그래도 반등은 좀 더 나오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현재 구간 자체 내에서 반등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1,670원 정도 이탈하면 꼭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 이제 향후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탈하지 않게 되면 한 일주일에 2주 정도 있다가 저희 한번 다시 문의해 주시면 차트 흐름 보고 얼마나 또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까지 예측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반등 나올 구간 자체는 최근에 이제 5월 17일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벌점 누적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는데 사실상 지금 보시게 되시면 현재 이 구간, 그러니까 1,950원부터 1,850원 구간 사이에는 갭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분명히 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50원 구간까지도 반등이 이제 요행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오게 되면 비중 꼭 축소하시거나 이제 매도 의견 꼭 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들은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로 또 회복도 가능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뭐 LI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대응 잘 하셔서 또 나중에 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실적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네. 나오는데 그거 반영 안 될까요? 실적도 사실은 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좀 실적이 좀 줄어들었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또 뉴프라이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4년 연속 적자가 되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상장할 이유가 되는지 상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내년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올해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 때 만약에 그렇게 잘못 나와버리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 악재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예, 그거 좀 자꾸 어느 나라에서 자꾸 네네. 판매가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다뤄지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갑자기 급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앞으로 성장성이 안 될까요? 분명히 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실적에 대한 반영이 잘 돼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 현재 구간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지만 그건 불확실성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대처하는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올해 내로 해서 이제 국회에 대한 법이 통과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 상승 가능하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올라왔을 때 이제 이제 비중 축소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이슈가 나온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아유, 네네네. 잘 참고하셔서 그래도 좀 성공 투자로 수익을 뭐 내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손실을 그래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전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문자 체크하고 전화 볼 테니까요. 연락 계속 주고 계십시오. 문자 보겠습니다.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분 매수가가 3만 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시고 고가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오늘 반등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손실폭이 조금 축소가 되기는 하는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전정호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예, 5G 섹터 종목들은 일단은 한번 올렸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또 옆으로 횡보시켜놨다가 또 올렸다가 이런 흐름들이 이제 좀 반복이 되죠. 지금 오늘 그 5G 섹터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결국은 이제 성장을 하는 산업은 결국은 그 조정받고 또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으로 KMW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고점을 또 갱신을 했죠. 결국은 고점을 갱신한다는 의미는 뭐 개인들이 고점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세력들, 즉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이노와이어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그 지금 똑같은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한번 또 돌파를 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오늘 또 이제 이틀째 양봉이 나오고 있죠. 아랫골이 달리면서 결국은 회원님 그 시청자분 그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 그 최근의 고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시니까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 볼까요? 문자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짚어볼까요? 매수가가 31,900원에 비중 10%. 현재가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오늘 좀 빠지고 있고 16,000원
16,150원 요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손실, 아이고 이분도 손실 보고 계시죠?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김태준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주전자재료는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음극재를 생산하는 하나 업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장과 함께 반등이 사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결국에는 보셔야 될 이슈가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보조금 확대를 하냐 아니면 줄여가냐라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계속 줄여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기차 의무 판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차 의무 판매자에 대한 부분 이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거나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친환경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이제 당연히 판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슈는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300일선을 좀 잘 보시면 좋으세요. 이제 혼자 개인 매매 하실 때는 300일선 자체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뚫을 수 없는 자리예요. 이 검은색 선 자체가 이 300일선인데 지금 과거의 흐름 보시게 되시면 300일선을 밑으로 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300일선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현재 구간 자체 내에서는 300일선 자체 밑에 있는 흐름이고 이제 저희 시청자님 매수가 자체가 3만 원대 위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손실폭이 크신데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비중도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오히려 이 구간 자체 내를 이제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18,0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일선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뚫을 수 없는 선이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중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00일선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10%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드리고 싶고 사실상 재무제표 흐름 보시게 되시면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배주주 지분 자체가 한 800억 정도 되는데 뭐 시가총액 자체는 2천억 정도로 살짝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차라리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라는 사인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십시오.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거 볼까요? 한진칼. 아이고 오늘 진짜 힘드시겠다. 너무 힘드네요. 글 올려주셨습니다. 42,000원 비중 50% 비중도 꽤 있으신데 아이고 이 델타항공이 백기사로 나서면서 오늘 9% 급락 중입니다. 전정우 전문가님 이거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일단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항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좀 단기간에 뭐 꺾이는 것보다도 한번 시세를 준 상태에서는 당연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단기간에 박스권 하단은 대략적으로 한 32,000원에서 34,000원 구간대,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은 42,000원 구간대로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직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이제 경영권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끝난 게 아니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버티시고 견디시면은 대략적으로 저는 박스권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략적으로 42,000원 구간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한진칼을 일단 버텨볼만 하다라는 사인 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십시오. 어떤 거 볼까요? 대우부품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2,710원,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이분 좀 손실 보고 계시고 어제 오늘 많이 떨어집니다. 김태준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네, 일단 대우부품은 아시다시피 수소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수소차 이슈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대우부품 자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상 전기차 관련주들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떴다가 지금 최근까지도 작년까지도 계속 꾸준히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차가 아직까지 상용화된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더 이제
사실상 도로에 돌아다니면서 수소차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부분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 종목들이 나중에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대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커지려면 뭐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현금성 자산이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제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꼭 그런 부분을 꼭 배게 되는데 지금 기말 현금성 자산 자체가 한 6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혹시나 미래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 3자 배정을 할지 뭐 그냥 유상증자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뭐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채 비율도 한 80% 정도 되고요. 유보율 자체가 좀 솔직히 좀 낮아요. 그래서 약간 회사 자체가 좀 약간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301선 밑에를 지금 기웃기웃거리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가격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지지를 받고 급등을 했던 지금 가격대는 2,245원, 뭐 2,250원까지 볼 수 있고요. 이 구간 자체를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2,050원 부분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여기 구간 2,05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1,000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격 2,250원 그리고 2,050원 꼭 이 부분 보면서 가격대 이제 꼭 대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지를 잘 한다 그러다가 현재 구름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상 목표가는 2,800원, 2,870원 부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떨어지게 되면 2,050을 완벽하게 이탈하게 되면 이제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됐고 목표가는 2,870원이 될 수 있고 떨어지지 않고 살짝 2,250원까지 떨어졌다 다시 반등하게 될 경우도 2,870원. 그러니까 이렇게 꼭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가격대에서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혁 전문가가 가격 전략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오늘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전화 상담 이후에 다시 문자 체크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계속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네.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할인이요. 할인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3,400원에 10%요. 3,400원에 10%. 네. 현재가랑 아주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은데 혹시 뭐 보고 들어가셨어요? 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갖고 반사 이익이 좀 크게 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네네. 대체제로. 사고 이렇게 보니까는 뭐 실적이 이렇게 막 다시 안 좋더라고요. 그러게 일단 사고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정우 전문가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돼지열병 오늘 좀 관련해서 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 시청자님도 그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으로 또 들어가셨군요. 보니까. 네. 그 하림은 일단은 그 돼지열병 관련해서 한번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네. 지금은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5월 27일 또는 이 전후로 해서 그 네. 시장 자체도 이제 바닥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하림의 그 주가 위치도 지금 시장 흐름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저점이 그 5월 28일 날 나왔고요. 5월 27일 날 나왔고 그 5월 27일 이후에 지금 그 한번 반등이 한번 일어났고 다시 또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 종목은 지금 크게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 관련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닭고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여름철 되면은 보통 이제 초복, 중복, 말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휴가도 네. 가고 그러면은 그렇죠. 결국은 다시 그러니까 돼지열병으로 올랐지만서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고
제 가치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종목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꼭 그 6월달, 7월달, 8월달 돼서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네. 월봉 기준으로 좀 보면은 크게 박스권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2,000원대에서 크게 5,300원대까지 대략 한 5,000원 구간대까지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이제 흐름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찍은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할인에 대한 부분도 좀 기간은 좀 필요하겠지만서도 이러한 이제 트렌드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지만서도 원래 가치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서도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단가 그 이상으로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게 네. 복날에만 그 근방에서 뭐 삼계탕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여름 테마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들고 네. 가자 이 사인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요. 답- 저도 지금 예. 여름 그걸 지금 피크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좁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매수했던 부분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일단은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사인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답은 그래요?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전화가 끊겼죠.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끊으셨나 봐요. 그러면 문자 이어서 체크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주고 계시죠? 문자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TK 케미칼. 매수가 3,180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시게요. TK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오늘은 일단 2% 상승을 하면서 3,56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분 수익이십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익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전정호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예, TK 케미칼 뭐 정치 테마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테마주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겁니다. 예, 그 앞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물론 이제 대선 전에 따라가면은 뭐 굉장히 크게 아프게 이제 느끼지겠죠. 이제 물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기대 심리로 또는 이제 지지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유 의견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 재선 관련해서 내년에 있지만서도 이번 최근에 출정식을 열렸죠.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정치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이제 총선을 위해서 이제 각 당마다 이제 선거 전략을 이제 짜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 관련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오히려 더 조정 시에는 매수 이런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도 된다. 수익 더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TK 케미칼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화 바로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현대약품이요. 현대약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5,120원이고요. 5,120원. 예, 비중은 20%요. 비중 20%. 아이고 네. 요즘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예, 좀 아이고, 오래됐어요. 안타까워.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또 외국인들이 사긴 사는데 더 들고 가면 그래도 예, 예. 수익 전환 될지 여부 봐드리겠습니다. 김태혁 전문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매수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좀 단가가 좀 낮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예. 현대약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임상 일상에 들어간 이제 한 파이프라인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 그러니까 인슐린을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주사로 해서 맞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당뇨병 치료제,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주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HD627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상에 들어갔고요. 이제 좋은 이슈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반기에 발표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이
좋은 이제 완벽히 잘 됐다, 잘 마무리됐다 하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면 큰 폭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300일선 부근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횡보를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박스권 자체를 형성해주면서 지금 바이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기보다는 횡보를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현재 안정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목표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반기까지만 좀 들고 가시고요. 지금 하반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좀 들고 가시고 일단은 1차적인 박스권 구간은 6,050원이 상단입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다가 숙을 붓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6,050원 부근에서 돌파한지 여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대약품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한 종목 더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SG 세계물산 보겠습니다. 매수가 1,366원, 비중 20%. 이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오늘도 좀 빠지고 요즘 계속 빠집니다. 김태혁 전문가님, 혹시 이거 봐주실 수 있을까요? SG 세계물산도 마찬가지로 정시 테마주죠. 그럼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중간에 한번 조정 줄 때 이제 잠깐 정시 테마주가 한번 휘청휘청거리면서 크게 올라왔었어요. 네, 그런 부분 감안을 하면 솔직히 정시 테마주라는 게 결국엔 주식의 뭘까요? 주식의 꽃입니다. 꽃이에요?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대선을 항상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비중이 20% 정도라서 혹시나 일단은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1,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 자체에 대해서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1,150원 내지 한 1,140원 부근에서 완벽하게 이탈을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비중은 축소해 주시고 자,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남은 현금을 차라리 현재 이제 1,020원 구간 내지 1,010원 구간에서 재매수를 해서 차라리 이제 평단을 낮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결국에는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라는 게 분명히 오기 때문에 평단가 낮춰지고 반등이 오게 되면 이 구간 내에서 이제 계속 저점에서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SG 세계물산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겠습니다.